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여성분들 되게 많고, 가족분들 중에 진짜 이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 어르신들이 있다면 꼭 제 영상이나 블로그를 한 번쯤 보실 수 있도록 권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골다공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의과에서 말씀이 나와셨다고 하면 절대로 복용하기 전에 치과 검진을 먼저 받으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제 뭐 뇌경색이나 협심증 이런 것 때문에 아스피린 이런 거 복용하시는 환자분 절대 약 안 끊으면서 제가 발치나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 설명드렸죠. 그 약을 끊으면 수술하는 의사는 좋지만 약이 중단되면서 심장이 막히고 뇌가 막히면서 내 중요한 장기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 약 중에 일부 약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골다공증 약이 성분이 내 잇몸뼈에 남아있는 경우에 이를 뽑거나 임플란트를 했을 때 뼈가 아무는 게 아니라 썩어 문드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그게 조금 뼈가에서 염증 나고 고름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면 삶의 질이 진짜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와중에 발치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영상이나 블로그를 꼭 보시고 진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 약이 왜 무서운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치과 오신 환자분들도 소개 좀 드릴 거예요. 이 환자분이 이제 앞니가 흔들거려요,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안을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 속된 말로 치과 의사들이 병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앞니 뒤쪽에 보면 치석 때문에 꽉 차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치석이 붙어있는 와중에도 흔들리거든요. 근데 치석을 제거하면 어떻죠? 잇몸이랑 치아가 붙어있는 사이 연결 고리가 사라진 거잖아요. 치석을 제거하는 순간 이거는 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가 흔들리는 상황에 환자분은 당장에 너무 이가 흔들리고 불편하니까 빨리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뼈가 얼마나 안 좋은지 보면 환자분이 갖고 계셨던 잇몸뼈는 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환자분의 치아 뿌리는 어디, 잇몸 살에 지금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 이해가 가시죠? 뿌리가 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뼈가 다 없고, 이 뒤쪽에 치석 때문에 잇몸 살에만 겨우 붙어 있는 정도인 거예요. 제가 환자분 이가 너무 많이 흔들리시니까 제가 얼른 임플란트 수술을 해드릴게요, 바로 수술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을 5년 정도 복용하셨어요. 골다공증 약도 뭐 호르몬 종류가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위험한 약이 있어요. 골다공증 약을 5년 이상, 즉 장기 복용한 경우에는 잇몸뼈가 괴사되는 악골골괴사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골다공증 약을 중단하고 3개월 정도 기다려야 돼요. 환자분한테 설명드려요. 환자분 지금 너무너무 불편하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 뽑았다가 임플란트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분들 중에 한 100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저희 치과에 안 오세요. 왜냐면 저는 어떤 치료도 안 해드리거든요. 언제까지? 그 골다공증 약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정확하게 정해진 기간까지는 저는 어떤 치료도 안 해드리기 때문에 불편하셔서 그냥 다른 치과를 가거나 연락이 안 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데, 제가 왜 치료를 안 해드리는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이 환자분은 제 말을 믿으시고 골다공증 약이 몸에서 충분히 빠질 때까지 충분히 잘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식립을 했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불균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뼈이식이 필요하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식립하고 내 잇몸뼈와 임플란트 나사선 사이에 제가 간단하게 뼈이식도 했고, 처음에 이랬던 모습이 임시치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이 됐던 경우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이 앞니 임플란트를 했고 뼈이식을 조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다공증 약을 중단했던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논문에 나오고 뭐 인터넷에 나온 사진인데, 이를 뽑고 이 노란색이 뭐냐면 아물지 않은 잇몸뼈예요. 그냥 이를 뽑았는데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혹은 골다공증 주사를 맞고 모른 상태에서 그냥 이를 뽑았다가 뼈가 어때요? 아물지 못하고 고름이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괴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나마 범위가 작은데 이만큼 지금 턱뼈가 다 괴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턱뼈가 괴사가 되다 보니까 고름이 생기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깥에 이렇게 고름이 다 나가는 길이 생기게 되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턱뼈가 다 괴사가 되다 보니까 턱뼈 괴사된 거 다 잘라내고 저희가 이렇게 재건 수술이라는 것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이 환자 마찬가지 턱뼈 전체를 다 도려내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마찬가지
골다공증 약을 복용을 하고 주사를 맞고 함부로 이를 뽑았다가 이 턱뼈 전체가 괴사가 돼서 턱뼈를 드러내는 바람에 재건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죠? 나는 이를 뽑게 돼서 식사를 하려고 발치를 했는데 삶의 질이 무너져요. 그냥 뽑고서 잇몸뼈에서 고름이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 잇몸 겉에 이 살들이 다 수축하게 되면서 입도 안 벌어지게 되고요. 처음엔 이렇게 금속판만 돼서 나중에 해놓지만 나중에 돼서 이거 보세요. 장력 때문에 이 살이 견디지 못해서 금속판이 바깥으로 노출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종아리에서 뼈 떼고 혈관 문합 수술까지 되게 큰 수술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도 확률 싸움이에요.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면서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했을 때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분들도 있는데 그게 나인 경우는 100%가 되는 겁니다. 삶의 질이 무너질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골다공증 약이 내 몸에서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할지는 치료하는 의사가 무조건 먼저 환자분한테 강력하게 권고를 해드려야 되고 환자분들도 조금은 견디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얘기인데 이 환자분이 근처 이제 치과의원에서 이를 뽑고 계속 고름이 난다는 주소로 대학병원 오셨던 환자분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잇몸뼈가 아물지 못하고 다 괴사가 되고 있어요. 환자분 이제 수술할 때 보니까 뼈가 지금 다 이렇게 괴사가 됐고 괴사된 뼈를 요만큼 제거를 했고 이게 뭔지 보이시나요? 이게 신경이거든요. 턱뼈 안에 지나가는 신경이에요. 다행히 환자분은 신경까지 절단해내지는 않았지만 발치 한번 잘못해갖고 턱뼈 안에 들어있는 신경이 눈에 보일 정도로 뼈가 괴사가 된다. 이제 조금 와닿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차례대로 조금 올려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골다공증과 치과치료 이렇게 해서 모든 골다공증 약 중에 저렇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사약이나 혹은 먹는 약들 중에 이렇게 악골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약이 이제 포사맥스라는 건데 그런 악골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골다공증 먹는 약이나 주사약은 다른 뼈에는 다 괜찮아요. 다만 우리 잇몸뼈는 특성상 이를 뽑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잇몸뼈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를 뽑게 되면 필요 없는 잇몸뼈를 먼저 없애는 파골세포가 가서 잇몸뼈를 없애놓고 새로운 잇몸뼈를 조골세포가 가서 뼈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다공증 약 중에 특성 성분이 있는 약들은 파골세포를 억제해버려요. 자, 보세요. 내 이를 뽑았어. 염증이 있는 뼈를 파골세포가 없애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억제되다 보니까 내 뼈가 썩게 되는 거죠. 그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간단하게 소파에서 뼈를 제거해서 없애야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건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을 제가 다 설명드려도 환자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블로그 한번 보시고 어떤 종류의 약이 무서운 약인지 한번 알고는 계시되 다만 내가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주사를 맞았던 분들이 치과에서 검진을 해서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린다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약을 어느 간격으로 복용하고 계신지를 꼭 의료진한테 말씀을 하신 뒤에 그 약이 내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앞니 임플란트 했던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임플란트를 사용했고 신미성을 위해서 약간 뼈 이식을 했고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 전신질환 중에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 그리고 제 스스로가 가장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정말 강조하는 게 골다공증이거든요. 당뇨, 임플란트를 조금 깊이 심어서 임플란트 주변 뼈 흡수를 어떻게든 예방할 수 있고 협심증, 뇌경색, 약 안 끊고 충분히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간과해서 수술을 했다가 확률 싸움이에요. 몇천 분의 1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악골 괴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삶의 질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가족분들 중에 검진을 받았는데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거나 골다공증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다면 바로 시작하실 게 아니라 치과 검진을 먼저 해보시라.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기 전에 발치를 해야 되거나 뭔가 처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는 와중에 그 약을 끊고 기다리는 그 불편 기간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어서 그래요. 두 번째,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장기간, 여기서 장기간이라고 하면 2년 이상인데 장기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았으면 그냥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악골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세 번째, 이 약볼 계산은 중단하지 않건 중단하건 간의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이 사용 기간에 따라 내 잇몸뼈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보통 저는 3개월까지 기다리거든요. 그 약기운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환자분이 정말 안전한 상태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이 불편하시더라도 환자분이 감수를 어느 정도 하셔야 삶의 질을 무너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